마음이 어지러우면 가만히 앉아 그 어지러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라. 번잡한 일은 줄이고 마음을 단정히 하면 스스로 편안해진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마음 관리의 핵심이다. 당신이 복잡한 마음에 휘말릴 때 무작정 달아나려 하지 말고 먼저 멈추라. 그 어지러움의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라.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움이 뒤섞인 채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서울에 두고 온 가족 걱정,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 무너진 명예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이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찾아냈다. 아침마다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 일과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만 했다. 마음이 복잡하면 할 일도 복잡해진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면 할 일도 명확해진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였다. 오늘은 이 지혜를 바탕으로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첫 번째 단계 멈추라. 그리고 써라. 마음이 복잡할 때 대부분은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뒤섞여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영자 씨 67세. 어느 날 아침부터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둘째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 큰딸의 이혼 위기,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 기다리기, 반찬 떨어진 냉장고, 밀린 청소, 오후에 약속한 친구 만남까지 머릿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돌아다녔다. 뭘 먼저 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것저것 손을 댔지만 제대로 끝낸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약용은 뭘 했을까? 먼저 앉아서 그 생각들을 종이에 써라. 쓸 때는 빠짐없이, 가감없이 적어라. 박영자 씨가 이 방법을 써봤다. 둘째 직장 문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음.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함. 큰딸 이혼 위기 이것도 내가 개입할 일 아님. 필요하면 조언만. 남편 건강검진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 지금 걱정해도 바뀌지 않음. 반찬 오늘 장 보면 됨. 청소 내일 해도 됨. 친구 만남 오후 2시. 준비 30분이면 충분. 이렇게 써보니 실제로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장보기와 친구 만남 준비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걱정만 하고 있던 일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라.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마음 정리다. 대구에 사는 이철수 씨, 74세는 다른 경우다. 코로나 이후로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매일 뉴스를 보며 불안해했다.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연금 문제까지 하루 종일 경제 뉴스만 찾아봤다. 이철수 씨가 써본 목록은 이랬다. 물가 상승 내가 통제할 수 없음. 부동산 시장 변화 내가 통제할 수 없음. 연금 삭감 가능성 내가 통제할 수 없음. 우리 집 생활비 관리 내가 할 수 있음. 용돈 사용 줄이기 내가 할 수 있음. 건강 관리해서 의료비 절약 내가 할 수 있음. 목록을 써보니 걱정하던 일들 대부분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뉴스 보는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줄이고 대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근심은 내 마음에서 나지만 근심의 씨앗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 씨앗을 뽑아내면 근심도 사라진다. 두 번째 단계, 하루를 단순하게 만들어라. 일이 많아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다. 마음이 복잡하니 일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 일정을 줄여라. 하루에 꼭 해야 할 일 3가지만 남겨라. 나머지는 내일로 미뤄도 된다. 부산에 사는 김순덕 씨, 72세는 매일 할 일 목록을 10개씩 적었다. 청소, 빨래, 장보기,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친구 전화, 손자 간식 준비, 부모님 안부 확인, 약 정리, 화분에 물 주기까지. 하루에 10개를 다 하려니 늘 쫓기는 기분이었다. 하나를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다 해도 뿌듯함보다는 피로감이 컸다. 정약용의 방법을 써봤다. 하루에 꼭 해야 할 일 3가지만. 오늘은 장보기, 빨래, 손자 간식 준비. 나머지는 모두 내일로 미뤘다. 그랬더니 하루가 여유로워졌다. 3가지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할 수 있었다. 장을 볼 때도 급하게 사지 않고 신선한 재료를 골라가며 즐겼다. 빨래도 정성스럽게 개어서 정리했다. 손자 간식도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다. 저녁에는 오늘 정말 잘했다는 만족감이 들었다. 10개를 하던 때보다 훨씬 뿌듯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체력과 집중력이 젊을 때와 다르다. 모든 일을 한 번에 하려 하지 마라. 하루를 단순하게 만들어라. 광주에 사는 정만석 씨, 78세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할 일을 더 많이 만들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바둑 모임, 봉사활동까지. 일주일에 약속이 6개씩 있었다. 처음에는 활기차게 느껴졌지만 3개월 후부터 피곤하기 시작했다. 모임마다 준비할 것도 있고 사람들과 맞춰야 할 것도 있었다. 집에서 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다. 정말 즐거운 모임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중히 그만뒀다. 그랬더니 남은 모임들을 더 깊이 즐길 수 있었다. 준비도 충분히 하고 사람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단순한 일과를 유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일기 쓰기, 오전에 책 읽기, 오후에 글쓰기, 저녁에 동네 아이들 가르치기. 이 4가지가 전부였다. 단순함 속에서 깊이가 나온다. 복잡함 속에서는 혼란만 생긴다. 하루를 단순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꼭 해야 할 일 3가지만 종이에 적어라. 그 외의 일은 생각하지 마라. 3가지를 다 하면 그때 다른 일을 생각해라. 약속도 하루에 하나씩만 잡아라. 여러 약속을 한 날에 몰아넣으면 마음이 급해진다. 저녁에는 내일 할 일 3가지를 미리 정해놔라. 그러면 아침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3번째 단계, 공간을 정리하라.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다. 책상, 부엌, 옷장 한 곳부터 정리하라. 정리된 공간은 마음의 여백을 만든다. 인천에 사는 최영희 씨, 70세는 물건 버리는 걸 못했다. 언젠가 쓸 수도 있어서라는 생각에 뭐든 모아뒀다. 옷장에는 10년 전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고장난 시계, 펜, 작은 소품들이 넘쳐났다. 어느 날 서랍을 열다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걸 줍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 마음도 이 서랍 같구나. 필요 없는 걱정들로 가득 차 있어. 그날부터 매일 한 곳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날은 서랍 하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두 버렸다.
둘째 날은 옷장. 3년 이상 안 입은 옷들을 정리했다. 셋째 날은 부엌. 유통기한 지난 양념들을 버리고 그릇들을 다시 배치했다. 일주일 후 집이 완전히 달라졌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니 마음도 맑아졌다. 물건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고 청소도 쉬워졌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늘 정리정돈을 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책은 책대로, 붓과 종이는 따로, 옷까지도 깔끔하게 개어두었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정리된 생각이 나온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생긴다. 대전에 사는 한복순 씨, 69세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리를 못했다. 남편의 물건들을 그대로 둬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슬퍼졌다. 딸의 도움으로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옷 중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했다. 남편이 쓰던 책상도 정리해서 자신이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편과의 좋은 추억들이 떠올랐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속 기억을 더 소중히 할 수 있게 됐다. 공간 정리의 원칙은 이렇다. 매일 10분씩 한 곳만 정리하라. 한 번에 모든 걸 하려 하지 마라.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려라. 언젠가 쓸 것 같아서는 핑계다. 물건마다 제자리를 정해놔라. 쓴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둬라. 네 번째 단계 마음의 명상을 하라. 또 하루 중 짧은 명상 시간을 만들라.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5분.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라. 생각이 끼어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구름이 흘러가듯 두어라. 이것이 마음을 단정히 하는 훈련이다. 울산에 사는 박철민 씨, 71세는 잠들기 전마다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돌아다녔다. 내일 해야 할 일,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까지. 그래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씩 걸렸다. 명상을 배워봤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지만 일주일만 해봐도 차이가 났다. 침대에 누워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것만 세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생각이 들어왔네 라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했다. 한 달 후에는 5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됐다. 낮에도 마음이 복잡할 때 이 방법을 썼다. 화장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언제든 5분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정리됐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명상과 비슷한 시간을 가졌다. 아침마다 창문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저녁에는 촛불을 켜놓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이 요동치면 잠시 멈춰서 호흡을 고르라.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고른다. 서울에 사는 김영숙 씨, 66세는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더 올라갔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됐다. 매일 아침 기상 후 5분, 점심 후 5분, 잠들기 전 5분씩 명상했다. 처음에는 5분이 길게 느껴졌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나왔다. 의사도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다. 명상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라.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라.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라.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라.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라.
이것만 반복하라.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괜찮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처음에는 1분부터 시작해라. 익숙해지면 5분까지 늘려라. 5번째 단계 가족 문제는 경계를 그어라. 가족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다. 자녀의 선택을 모두 통제하려 하지 마라.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되 스스로 선택하도록 두어라.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는 그들의 몫이다. 전주에 사는 이순옥 씨, 68세는 큰아들의 이혼 문제로 6개월째 고민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꾸 다투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 손자들 걱정에 밤잠을 못 잤다. 처음에는 아들 편을 들어주려고 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조금 참아달라고도 하고 아들에게는 내가 더 양보해라고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까지 나서시면 어떻게 하냐며 서운해했고 아들은 엄마가 모르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했다. 이순옥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끼어들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너희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겠다. 두 사람이 알아서 해라.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테니까.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을 줄였다. 궁금해도 묻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엄마, 저희가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이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라고 했다. 지금은 아들 부부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이순옥 씨도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어요. 정약용도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했다. 큰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다면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했다. 창원에 사는 최덕순 씨, 73세는 딸의 취업 문제로 고민했다. 40대인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는데 6개월째 취업이 안 됐다. 용돈도 달라고 하고 집에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자리를 알아봐 주려고 했다. 지인들에게 부탁도 하고 인터넷으로 채용 정보도 찾아줬다. 하지만 딸은 엄마가 찾아주신 일은 하기 싫어요라고 했다. 최덕순 씨는 방법을 바꿨다. 엄마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주지 않을게. 대신 내가 원하는 공부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해 줄게. 그리고 용돈도 일정 금액으로 정해서 매달 줬다. 딸은 그제서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심 있던 요리 쪽으로 진로를 바꿔서 자격증을 땄고 6개월 후 베이커리 카페에 취업했다. 지금은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다. 가족 문제에서 경계를 긋는 방법은 이렇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 감정적 지지는 해주되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받으면 도와주되 먼저 나서서 도우려 하지 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한다는 걸 인정하라. 6번째 단계 건강 걱정은 현실적으로 하라. 건강이 불안할 때도 마음은 흔들린다. 몸의 작은 이상에 과도하게 몰두하지 마라. 필요한 검진은 받되 걱정만으로 몸을 더 아프게 만들지 마라. 오늘 할 수 있는 건강 습관 하나, 그것만 실천하라. 안산에 사는 김봉수 씨, 75세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큰 병을 의심했다. 어깨가 아프면 심장병인 줄 알고 소화가 안 되면 위암을 걱정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했다. 검색할 때마다 무서운 병명들이 나왔다. 그러면 더 불안해져서
또 검색했다.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가족들에게도 자꾸 증상을 얘기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걱정해줬지만 나중에는 또 그 얘기냐며 짜증을 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게 정상이었다. 의사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같다고 했다. 김봉수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병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중단했다. 대신 정기 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시작했다. 3개월 후 몸의 이상 증상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편해진 것이다. 부천에 사는 윤정자 씨, 71세는 당뇨 진단을 받고 우울해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다. 혈당 수치에만 매달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재고 조금만 높게 나와도 절망했다. 하지만 의사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당뇨는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병이에요. 수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꾸준한 관리에 집중하세요. 윤정자 씨는 혈당 수치 확인을 하루 한 번으로 줄였다. 대신 매일 30분 걷기, 정해진 시간에 약 먹기, 식단 관리하기에 집중했다. 이런 생활을 6개월 지속한 결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약용도 건강 관리를 현실적으로 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걸 인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더 깊어진다. 병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면 병도 잦아든다. 건강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이렇다. 증상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하지 마라. 궁금한 건 의사에게 물어봐라. 정기 검진은 꼬박꼬박 받되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오늘 할 수 있는 건강 습관 하나에만 집중하라. 걸기, 약 먹기, 금연, 금주 등. 7번째 단계 경제적 불안은 작은 관리부터. 경제적 염려도 마음을 복잡하게 한다. 먼 미래를 한 번에 계산하려 하지 마라. 먼저 당장의 한 달 지출부터 파악하라. 작은 제시도 유계속 편집 관리가 큰 안정을 만든다. 수원에 사는 조영철 씨, 69세는 은퇴 후 경제적 불안에 시달렸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다.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이러다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다. 특히 의료비가 걱정됐다. 큰 병에라도 걸리면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잤다. 하루 종일 경제 뉴스만 보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막연한 걱정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가계부부터 쓰기 시작했다.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기록했다. 결과는 의외였다. 불필요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았다. 택시비, 외식비, 충동 구매한 물건들까지. 이런 것들만 줄여도 한 달에 2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었다. 조영철 씨는 지출을 3단계로 나눴다. 꼭 필요한 지출 있으면 좋은 지출, 없어도 되는 지출. 없어도 되는 지출부터 차근차근 줄여나갔다. 6개월 후 매달 수지가 맞게 되었다. 저축을 까먹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음의 불안도 많이 줄어들었다. 대전에 사는 박명숙 씨, 67세는 다른 접근을 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보다 작은 수입을 만드는 쪽을 택했다. 젊을 때 배운 한복 짓기 실력을 살려서 동네에서 수선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다.
지금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고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내 손으로 번 돈이니까 더 뿌듯해요. 그리고 일이 있으니까 하루도 지루하지 않아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경제관념이 뚜렷했다. 한정된 생활비로 18년을 버텨야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가게를 관리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줄이고 필요한 것에만 돈을 썼다.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작은 관리를 꾸준히 하면 마음이 부자가 된다.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실천법은 이렇다.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서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라. 지출을 우선순위별로 나누어라.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없어도 되는 지출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라. 가능하면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라. 용돈 정도라도 스스로 버는 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8번째 단계 세상 소식에 휘둘리지 마라. 정약용은 유배 시절 억울함과 분노, 그리움이 뒤섞인 시간을 수없이 겪었다. 그때 그는 책과 기록으로 마음을 붙들었다. 외부 세상과 단절된 시간에 오히려 마음의 질서를 세웠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상 소식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의 일부를 마음 정리 시간으로 떼어두라. 그 시간에는 뉴스도 휴대폰도 대화도 멀리하라.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라. 구미에 사는 한영수 씨, 73세는 하루 종일 뉴스를 봤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뉴스, 신문, 인터넷 뉴스까지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서 하루 종일 화를 내거나 걱정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뉴스를 많이 볼수록 마음만 복잡해졌다. 세상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쌓였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뉴스 이야기만 했다. 한영수 씨는 뉴스 보는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루 30분, 저녁 7시에만 뉴스를 봤다. 나머지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별로 중요한 걸 놓친 게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평온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안에 사는 이옥분 씨, 70세는 SNS에 빠져 있었다. 페이스북에서 친구들 근황을 보고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영상을 봤다. 하루에 3-4시간씩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문제는 남들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이 여행 가는 사진을 올리면 부럽고 손자들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은 왜 그렇지 않나 싶었다. 보면 볼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이옥분 씨는 SNS 시간을 줄였다. 하루 1시간, 저녁 시간에만 보기로 했다. 대신 그 시간에는 독서를 하거나 손뜨개질을 했다. SNS를 적게 보니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내 생활에 더 집중하게 되고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외부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는 데 집중했다. 세상 모든 소식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내게 정말 필요한 소식만 알면 된다. 정보 과다 시대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다. 뉴스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봐라. 하루 30분이면 충분하다. SNS 시간도 제한하라. 특히 남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콘텐츠는 피하라. 하루에 1-2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라. 아홉 번째 단계 완벽함을 버리고 충분함을 택하라. 나이가 들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80점이면 충분하다. 100점을 만들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포항에 사는 김동철 씨, 76세는 평생 완벽주의자였다. 회사에서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렸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텃밭을 가꿀 때도 잡초 하나 남기지 않고 집 청소도 구석구석 완벽해야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딸렸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자신이 답답했다. 텃밭에 잡초가 조금만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청소가 완벽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빴다. 어느 날 허리를 다친 후 깨달았다.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구나.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김동철 씨는 기준을 낮췄다. 텃밭에 잡초가 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집 청소도 깨끗하면 되지.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마음먹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다. 텃밭 일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청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거구나.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춘천에 사는 최순례 씨, 72세는 요리에 대한 완벽주의를 버렸다. 평생 가족들 밥을 완벽하게 차려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부담스러워졌다. 자식들이 올 때마다 10가지 반찬을 만들려고 이틀 전부터 준비했다. 하지만 몸이 힘들어지면서 요리가 스트레스가 됐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가 나이 들어서 예전처럼 많이 못해주겠다. 대신 정성껏 몇 가지만 만들어줄게. 자식들은 오히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간단한 게 더 좋아요라고 했다. 지금은 3-4가지 음식만 만들어서 대접한다. 양은 줄었지만 정성은 그대로고 무엇보다 최순례 씨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가족 모임이 더 즐거워졌다. 정약용도 나이가 들면서 완벽함보다는 충분함을 추구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지만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 적당히 해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행복을 놓치지 마라. 충분히 좋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완벽주의를 버리는 방법은 이렇다. 모든 일에 80점 기준을 정해 놓아라. 80점이면 합격이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을 자주 해라. 스스로에게 관대해져라.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아라.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나이 들어 실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10번째 단계 작은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마라.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드는 것이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라. 여수에 사는 박상호 씨, 78세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신다. 바다가 보이는 베란다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있어서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요. 바다를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하고 생각해요. 제주에 사는 고영희 씨, 74세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쓴다. 하루 중 좋았던 일 3가지를 반드시 적는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다. 오늘은 마트에서 사과가 싸게 나왔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고, 손자가 전화를 줬네요. 이런 작은 일들을 적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해져요.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았다. 예쁜 꽃을 보면 시를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편지에 적어서 가족들에게 알렸다.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긴 유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내 발밑에 있다.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라. 기억하라. 멈추라. 살펴라. 줄여라. 단정히 하라. 복잡한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멈추고 살피고 비우면 마음은 저절로 맑아진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깨달은 마음 다스리는 법은 이렇다. 첫째, 복잡한 생각들을 종이에 써서 정리하라. 머릿속에만 두면 더 복잡해진다. 둘째, 하루 할 일을 세 가지로 줄여라.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셋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마라. 넷째, 공간을 정리하라. 정리된 공간에서 정리된 마음이 나온다. 다섯째, 매일 5분씩 명상하라.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섯째, 가족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라. 경계를 그어라. 일곱째, 건강과 경제 걱정은 현실적으로 하라.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라. 여덟째, 세상 소식에 휘둘리지 마라. 정보 섭취량을 조절하라. 아홉째, 완벽함을 버리고 충분함을 택하라. 80점이면 된다. 열째, 작은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마라. 큰 행복 대신 작은 기쁨을 모아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라. 오늘은 복잡한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라. 내일은 하루 할 일을 세 가지로 줄여봐라. 모레는 5분 명상을 해봐라.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마음이 많이 가벼워져 있을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삶도 편안하다. 편안한 삶이 진짜 부자의 삶이다.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지 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서 나이가 들어도 평온하고 즐거운 나날을 만들어가라.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맑아진다. 당신이 편안해지면 가족들도 편안해진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바로 지금 내디뎌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 정약용의 인생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